자, 3차 시 수업입니다. 자, 영어로 인사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저하고 그 화면에다 들고 Hello, Professor 해주세요. 자, 지금 오늘 춥긴 추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혹시라도 히터 소리 날까봐 지금 히터를 연구실에서 꺼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이제 3차 시째 하고 있는데 이 손가락이 살짝 시린 거 있죠? 저 원래 좀 이렇게 서늘한 날씨 좋아하는데. 자, 제가 설명할 때 꼭 같이 쓰면서 하시고요. 이거 매번 왜 이렇게 넣으냐고 하시는데 매번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쓰면서 반드시 말하고요. 자, 3차 시는요, 형용사절 학습할 건데 사실 앞전에서 우리가 명사절 학습하게 했죠. 사실 이 명사절하고 형용사절하고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형용사절을 직접 써보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조금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이용하는 방법대로, 그리고서는 다음 시간에는 이 형용사절을 원어민들이 정말 쓸까? 막 이런 고민도 한단 말이죠. 근데 해요. 진짜 길게 써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예전에 여러분 이제 뭐 성인이니까 더닐 담배 있죠? 영국 담배 더닐. 네. 그게 브리티시 어메리칸 토바코죠. 그 회사가 한국에도 한국 지사가 있어요. 되게 큰. 예전에는 GFC 강남타워의 그 본사가 엄청 크게 이제 빌려 쓰고 공장도 있고 국내 생산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더닐 담배를 그 영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면서 사가거나, 왜냐면 이제 면세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가요. 자기네 자국에 이제 담배가 비싸니까. 그래서 그 회사에 제가 이제 한 3년 가까이 이제 임원분들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걸 했었어요. 일 라이팅을 했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쓰실 줄 알면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라이팅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과장님 한 분이었어요. 여자분이. 제가 이제 긴 문장 같은 거 연습시키면 선생님 이거 진짜 뭐 이렇게 써요. 그냥 안 쓰잖아요. 막 이래요. 물론 비즈니스 라이팅 같은 경우는 짧게 쓸 때도 있긴 하겠죠. 어느 날 A4에다가 뽑아왔더라고요. 그 영국에 계신 전 세계 이제 그 브리티시 어메리칸 토바코 BAT에 이제 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미국 본사, 한국 본사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전 세계로 보낸 신년 인사의 이메일을 뽑아온 거예요, 저한테.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A4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안 보인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서. 자, 보이죠?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리키면서 이제 문장이 빽빽히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 안 끝나요. 한 문장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길게 안 쓴다는 건 오산이에요. 그 사람들도 길게 쓰고 길게 말할 땐 길게 말해요. 그런 거 이제 큰 역할 중에 하나 하는 게 바로 형용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형용사절은 여러분 뭐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제가 좀 개념 이해를 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연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명사절의 경우에도 의문사, 주어, 동사, 여순으로 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그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제가 시간을 좀 켜놓을게요. 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지금 여기 형용사절의 경우에도 용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근데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명사절처럼 뭔가 내가 형용사절의 시작을 알려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든 뭐든 이제 그 형태가 맞게 오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속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관계대명사란 말도 써요, 여기서는. 자, 한번 볼게요. relative pronoun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계대명사예요. 즉 who, that, which. 사실은 뭐 소유격해서 who주도 있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who주를 쓴 문장은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원어민들은 진짜 who주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원서책에서도 who주를 쓴 사례는 그렇게 많진 않고 이 진짜 많아요. 자, 그러면 relative clauses 하게 되면은 관계 대명사절, 즉 우리가 말하는 형용사절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해석 그대로 하면 관계 대명사절 이렇게 들어가요. 즉 이거예요. 나 관계 대명사 시작이야 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형용사 역할을 하죠. 아까 who를 쓰게 되면 명사절 한번 제가 해볼게요. 만들어 볼게요. who로 I don't know who she is.
자, 의문사, 주어, 동사, 여순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who를 의문사로 본다면 의문사, 주어,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얘는 관계대명사라고 그러면서 형용사절 또는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유는 바로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자, 형용사 역할을 하면 뭐를 수식합니까? 바로 명사를 수식해 주거든요. 명사에다 의미를 더해 주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I don't know who she is 앞에는 지금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는요. 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don't know the person. 벌써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죠? who, you met 하면서 관계대명사 절로 꾸며주게 되는 건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관계대명사하고 명사절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who, that, which. 자, 제가 여러분 헷갈리시면 who하고 that만 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who는 사람에 쓰는 거고요. 보통 that은 사람, 사물 다 써요. 그리고 which는 사물에만 쓰는데 우리가 앞에 뭐 강조가 온다던가 뭐 이런 말들이 오면 that을 써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which 빼버리고 who하고 that만 쓰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원어민들한테 에디팅을 받았는데 제 논문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원어민은 저한테 that을 다 which로 바꿔줬어요. 근데 또 다른 원어민한테 했더니 이 사람은 which를 또 다 that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막 찾아서 내가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 포멀하고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이거 봐라 이러면서 또 저한테 막 보여주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논의를 해주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그냥 who하고 that만 쓰시고 그것도 다 헷갈리면 그냥 that 쓰세요. 그래도 단 사람일 때는 who를 쓴다라는 거. 자, 답 나왔네요. who는 사람한테 사용하고요. that은 사람 또는 사물에 사용을 하고요. which는 사물에 사용하죠. 그러니까 who를 사물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which는 사람에 사용하면 안 돼요. 대신 다 쓸 수 있는 거는 뭐죠? that인데 보통 이제 원어민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that을 쓰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거의 다 who를 쓴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한정적 용법이라는 말을 써요. 이제 뒷장에 제가 계속적 용법을 넣었는데 자, 이게 지금 한정적 용법에 지금 보면은 컴마가 없죠? 그리고 생각보다 부연 설명이지만 자, 부연 설명이지만 중요한 정보예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꾸며준다. 꾸며주듯이 해석. 우리는 이렇게 해요. 자, 보세요. Do you know the girl? 자, 얘를 꾸며주는데 who started in grade 7th last week. 지난주에 7학년으로부터 시작했던 저 소녀. 자, 7학년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who. pencil, that. 그 다음에 which. 컴퓨터인데 can be carried around. 자, 지금까지는 다 주어 이렇게 동사가 있었고, 자, 첫 번째 같은 거는 의문사이면서, 그러니까 이 who가 관계대명사이면서 자체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동사가 있고, 자, 그쵸? 그 다음에 펜슬이 목적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which 다음에 주어 없이 바로 동사가 왔죠. 그 다음에 whose cooks, 누구의 쿠키인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레스토랑, 누구이가 아니야, 쏘리. 그 레스토랑의 요리사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소유격이 되는 거고, 자, 한 가지. 여러분, 요거를요, 우리는 보통 where이나 when 같은 게 붙으면 관계 부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이거를 관계 대명사에 분류시키기도 해요. 자, 이것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원어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관계 대명사를 넣는다, 관계 부사를 넣는다. 근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꾸미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더 길게 써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무시하시고 위에 거 그냥 이번 학습 차시에는 which하고 that하고 그 다음에 who하고 얘네 세 가지가 줄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알아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보면 다 컴마가 있어요, 없어요? 컴마 없죠? 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다 꾸며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정적 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You are the student, You are the student. 제가 이제 만들어 볼게요. You are writing을 하면 스피킹도 할 수 있어요. The student, 그쵸? Who, I, teach. 제가 English writing 영작을 가르쳤던 이왕이면은 첫 번째 학생들이다라고 하면 좋겠다. The first student. 어디에서요? At CUPS. at CUPS가 아니라 sorry. 자, at 안양 University. 자, 그러면 여기다 넣어볼게요. at 안양 University.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우리가 항상 관계대명사 절은 바로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썼을 때 내가 이거를 가리키는 게 이건지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여기 사이에 끼어드는 말 되게 많고요. 시험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한정적인 용법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 용법도 있네요. 자, 계속적 용법은 자, 어때요? 컴마가 지금 있죠? 자, 컴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지만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쵸? 자, 그래서 Who came to Germany in 1986? 너무 멀다. 이거 제가 그 캠브리지 거기 사이트에서 문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너무 옛날인데 여러분 이거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라. 자, my ESL teacher. 자, who came to Germany in 1986. 자, 그러면 요거가 지금 보면 컴마를 빼버리면 아까 앞으로 넘어가는 한정적 용법이 되는 거고 컴마를 넣으면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which was unusual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자, 여러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문들을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보시게 되면 예문을 한 번씩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중에 다른 리딩을 갔을 때 그게 이런 거였구나 싶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죠? 쓸 때도 좀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내가 당장 문법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것보다는 리딩을 좀 할 때 도움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 좀 생각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랑 명사를 접속사 아까 제가 I don't know who she is 하고 I don't know the woman who blah blah you met. 자, 예문 들었었죠? 자,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I know who she is 이거랑 I know the woman who is the woman who you met. 자, 지금 차이점 뭐예요? 자, 어떤 게 지금 보면 who she is는 관계대명사 아니면 명사절? 명사절. 그 다음에 the woman who is는요. 이거는 지금 이게 제가 예문을 좀 I do the one who 이건 좀 예문을 제가 좀 적합하게 안 만들었다. 진짜 the woman who is 제가 여기 지금 즉석에서 만들게요. who is angry. 뭐 하나가 빠졌어. 저 화가 난 저 여성을 아느냐.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the woman who is angry. 그러면 얘가 이렇게 꾸며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화가 난 저 여성을 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관계 대명사 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 know the woman who you met. 네가 만났던 저 여성을 안다. 마찬가지로 얘도 관계 대명사를 쓴 형용사절이 되겠죠.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아니 이거 굳이 왜 쓰고 차라리 그냥 angry woman이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오케이. 하지만 영어는 좀 구조가 있는 문장이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써줘야 될 때 구조적으로 써주고 또 하나 자 I know the angry woman까지만 쓰면 괜찮은데 자 who is angry at you 너한테 화가 났어 라고 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뭔가 또 뒤에 붙여줘야 돼요 막 그러면은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문장 구조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하나 또 부연 설명을 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 아니야? 차라리 그냥 뒤에 뭔가 붙여주고 싶은 말들이 더 있을 때는 이렇게 써줘야 뒤에 붙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는 건 거죠. 단 저는 예문을 들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문을 들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who와 관계대명사 접속사로 쓰이는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who는 문장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that도 있어요. 자, that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해서 목적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that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얘네 이하가 다 목적절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오면서부터는 이렇게 꾸며준단 말이죠. 이렇게 꾸며주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죠, 이거는? 네, 바로 이때의 that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고요. 얘는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다만 뒤에 문장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하나 좀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that이 쓰인 문장은 완벽해요. 얘네들은 뭔가가 좀 요소가 빠졌죠. 자, 예를 들어서 you recommended. 그러면 자, 네가 추천했어. 근데 recommended what? 뭘 추천했는데 그게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불완전해요. 자, 그 빠진 요소 꾸며줌을 받는 것이 바로 앞에 보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has been written by him 했을 때 교수님 분명히 문장은 주어 동사라 그랬는데 여기 주어 어디 갔지? 빠졌죠, 요소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주어 요소가 빠져서 그걸 대신하는 게 관계대명사가 그 역할을 해서 주격. 그 다음에 지금 you recommended의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 대신에 that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우리가 라이팅을 하거나 실제 글을 쓸 때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가 안 중요해요. 단 그 요소가 반복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신 해석이 돼요, 안 돼요? 관계대명사를 역할로 쓰이는 that이 해석돼요, 안 돼요? 해석 안 돼요. 해석은 안 되고 역할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해석도 안 되고 얘도 역할만 할 뿐이에요. 단 뒤에 있는 문장은 완벽하게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은 좀 불완전하게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법책에서 여러분이 명사절로 쓰이는 that절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절의 that과의 문장에서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는 완전한 문장, 하나는 불완전 문장 이러한 그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써볼까요? 나는 4개 국어를 말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쓸 거. 주어 동사 먼저 와야 되잖아요. 나는 만났어요가 되겠네요. 누구를 만났어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SVO 끝났죠? 자, 그러면 I met the person. 자,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지금 뭐 해줘야 돼요? 꾸며주는 말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관계대명사 사람이니까 무조건 who.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니까 can speak. 그쵸? Four languages.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 한국어 원어민 여러분, 저도 한국어 원어민, 여러분들도 한국어 원어민. 네, 그래도 우리 자부심을 가집시다. 한 언어는 우리가 원어민이잖아요. 네, 자, I met a person who can speak four languages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뉴욕에서 130년 된 호텔에 머물렀어요. 아, 이거는 제가 진짜 뉴욕에 갔었을 때 처음에 갔었을 때 오래됐어요. 진짜 이렇게 요즘은 이제 가지도 못하지만 그때 2006년도에 갔을 때 2006년, 2007년도에 갔는데 2006년도에 묵었던 호텔도 130년 된 거였고 2007년도에 묵었던 것도 130년 된 거였어요. 그때 2006년도에 묵었던 거는 정말 그때 당시
아, 130년 전에 그렇게 세웠다는 게 왜냐면 이 상들리에서부터 모든 게 너무 고급스럽고 귀족들이 좀 오는 그런 호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그 분위기도 좀 남아있고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오래됐지만 자, 나는 뉴욕에서 130년 된 호텔에 머물렀어요. 자, 일단 저는 머물렀어요. 호텔에. 그러면 스피킹으로 말하면 I stayed 그쵸? at the hotel. 자, I stayed at the hotel. 자, 그런데 이 호텔을 꾸며줄 거예요. 대시를 쓸까요? 위치를 쓸까요? who를 쓸까요? 자, 대시나 위치 둘 다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요? is 130 years old in New York. 자, 여기가 지금 현재를 썼다는 얘기는 지금 사실이니까. 자, 그래서 I stayed at the hotel that is 또는 which is 130 years old in New York. 자, 우리가 I'm 뭐 7 years old 하듯이 똑같이 얘도 years old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커피 메이커는 내 친구가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커피 메이커는 this coffee machine 또는 coffee maker 그쵸? is 준 거라고 했어요. 준 거. 다시 가리켰어요. 앞에 있는 거를. 영어에서 보통은 the thing이나 the one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this coffee machine is the one 이렇게 the one 들어가겠죠? this coffee machine is the one. 자, 사물이니까 위치.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쓸게요. that은. 네. 자, 그러면서 my friend 그쵸? gave to me.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단어들 스펠링 어려워요? 안 어렵죠? 쉽죠? 다 알죠, 여러분? 근데 관계대명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문장이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뭐 복잡해. 근데 잘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문장이고 이런 부분을 잘 구사해주면 정말 영어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내 수업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실하다. 이거 자 저는 자 when I was making this sentence, I reminded you. 자, 저는 이 문장을 제가 만들 때 여러분들을 떠올렸어요. 자, I thought of you.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래도 이렇게 긴 13주차까지 오는 동안 성실히들 또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학생들은 이 주어가 돼야 되겠다. 성실하다. 그죠? 그런데 학생들을 꾸며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 먼저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The students. 그 다음에 사람이니까 바로 who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면 attend my class. 자, 내 수업에 참여하는 또 내 수업에 출석하는 공부하는 다 의미가 통할 수 있어요. 자, the students who attend my class 성실하다. 여러분, 성실하다란 단어는 저 이 단어 참 좋아해요. 뭐 hard라던가 이런 분 industrious. 제가 이 단어 썼더니 그 one of my foreign friends 제 원어민 친구 중에 하나가 이 단어 자기 좋아하는 단어라고 되게 좋은 단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the students who attend my class is 여러 명이니까 참 are industrious. 자, 이 수업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성실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팝송이다. 저는 노래를 뭐 발라드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자,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러면 손과 발이 또 따로 놀았네. 대신에 위치를 쓰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I like. 무한해서 얼굴 빨개졌네. 자,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다가 아예 좋아하는 장르라고 바꾸고 싶었어요. 왜냐면 팝송이나 이런 것도 하나의 장르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장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송이 되겠네요. 그쵸? 자, the song 또는 뭐 that's which I like. 그 다음에 뭐죠? is 팝송. 자, 여러분 팝송은 뭐냐면 파퓰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K-팝이라고 하죠. 이것도 한국의 대중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중가요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게 장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대중가요는 사실 뭐 발라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대중들이 듣는 노래니까.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장들을 고치세요. 자, 여러분한테 라이팅 수업 나면 제가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자, 일단 고치세요 했어요. 그러면 correct sentences 문장들을 고치세요. 자, 그런데
correct the wrong sentences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관계대명사 역할이니까 어떻게 해요? correct the sentences 틀린 문장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대신나 위치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sentences 복수니까 are wrong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rrect the sentences that which are wrong 이렇게 해주게 되면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이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어려운 단어로 문장 만든 게 아니죠. 쉬운 단어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복잡해 이게 아니라 이게 다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거 회화에서 다 쓰는 표현들이에요. 일상에서 이런 말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열심히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한 번 더 써보고 하면 you can do it.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계속 시도하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문장을 써보고 나서 잘 안 됐어요.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써보고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써보고 그러면 여러 번 문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EBS 아주 한 10몇 년 전인가 라디오를 들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김대균 선생님, 여러분은 사실 뭐 요즘 그 새로 나온 그 토익 강사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1호 굉장히 그 스타 강사가 이제 그 토익 쪽에는 김대균 선생님이신데, 저도 이제 일을 같이 몇 번 해봤는데, 이분이 라디오 방송에서 EBS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문장을, 그러니까 토익 문제 설명을 하시면서 외워라. 외워야 내 거가 된다.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한 문장을 500번은 암기를 해야지 내 거가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20대 때에도 그때 당시 어느 칼럼에서 LG 이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었어요. 한 문장을 100번을 해야지 내 문장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계속 시도하면 결국 내 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그러면 이 실용용어에 제가 가르쳤던 문장들도 사실 여러분이 이것만 반복을 많이 하시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장을 말하시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구조는 제가 이 안에다 다 넣었거든요. 자, 이번 13주차도 고생하셨습니다.